네, 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장군입니다. 우리가 토지 투자할 때 용도 지역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내 땅 위에 건축을 얼마만큼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얼마만큼 높이 올릴 수 있는지 각 용도별로 규제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좌측 그림처럼 우리가 과거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보다는 농사를 지어서 쌀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제 부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우측 그림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의식주가 완연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땅은 인기가 아예 없고 오로지 건물을 얼마만큼 넓게 많이 지을 수 있고 얼마만큼 높이 지을 수 있느냐가 땅값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토지를 산다고 과정했을 때 얼마만큼 많이 지을 수 있고 얼마만큼 높게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확인해야 용도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네이버에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열람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서 주소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서류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칸에 적혀 있는 이 내용이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토지 위에 건축물의 용도,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라 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내용이 조금 어렵죠. 핵심 내용을 보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 계획해서 결정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사서 주택을 지었는데 내 땅 바로 옆에 누군가가 땅을 사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던지 연기가 많이 나는 공장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집의 가치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이 매우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도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국가에선 이 구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구역에는 공장만 지을 수 있게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국가가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다시 깊게 한번 살펴보면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네 군데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투자자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두 곳을 보지 않는 이유는 말 그대로 농림지역은 농사지을 땅이거든요. 아까 제가 현대사회에서는 농사지을 땅을 시골 사람 일부 빼고는 아무도 안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 관점이랑은 전혀 맞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여나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기획부동산에서 농림지역이 곧 풀린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이 곧 해제돼서 풀릴 예정이라고 하면서 아직 풀리지도 않은 땅을 쌀 때 미리 사도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용도지역이 바뀌는 거는 국가만이 알 수 있지 절대 개인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확실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되고 정말 이제 그 땅이 사고 싶으면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그때 구매하시는 걸 저는 권유드립니다. 보통 이제 풀린 거를 이제 확인하고 사도 절대 안 늦어요. 오히려 이제 풀리면 계속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싸다고 이제 불확실한 정보에 미리 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풀리는 걸 보고 사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되셨으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이 두 곳의 가치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부터 보면 도시지역에선 다시 분류가 되는데 도시지역 내에서도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즉 도시지역을 보면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보통 이제 도시화가 된 곳 중에 현재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 빌라
도심 속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도시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시골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곧 도시가 될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경남 창원시 전체 지적 편집도를 살펴보면 한눈에 이제 도시 지역 내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까지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창원시청이 정중앙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높은 건물들이나 가장 번화한 상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업지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 이제 노란색. 노란색은 주거지입니다. 보통 주거지는 아파트, 주택, 학교, 주거에 필요한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보시면 되고, 다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공업지역이거든요. 공업지역은 보통 일자리가 모여 있는 곳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녹지 지역이 있는데, 도심에 아무래도 너무 복잡하게, 빼곡하게 건물들만 있으면 삭막하겠죠. 그래서 이제 녹지 지역 같은 공원이나 나지막한 산들이 주변에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녹지 지역도 이제 인구가 갑자기 몰려서 주거지가 필요할 때는 풀어서 개발시키기 위한 예비 유보지라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이제 창원시를 딱 보면 전형적인 도시 지역을 구분을 굉장히 잘 해놓은 도시라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관리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 지역의 정의를 먼저 보면 도시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도시지역에 준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제 관리지역도 도시지역에 준하게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 보시면 되고, 도시화가 될 예정지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여기 이제 관리지역 중에서도 이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다음에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세 군데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해 놓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좋은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이 이제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순서입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계획관리지역 지적 편집도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보시면 이제 바로 옆에 노란색, 빨간색, 건물들이 빼곡하게 지어져 있죠. 도시지역은. 그런데 이제 계획관리지역은, 금방이라도 건물이 지어지려고 준비된 땅들처럼, 군데군데 빈 땅들이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처럼 이제 계획관리지역 땅들은 그 지역에서 인구가 몰렸을 때, 주거지로 풀어서 개발시키기 위한 도시의 예정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건물을 아예 못 짓는 거 아니고 주거지 상업지에 준할 만큼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주거지에 짓지 못하는 숙박시설, 그런 것도 이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장점도 많은 땅이기 때문에 향후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아파트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처음 시도해보는 토지 투자자, 수요자분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투자하기엔 토지는 상당히 위험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비싸게 땅을 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절대 위험한 행동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위험한 거는 절대 안 팔리는 땅을 구매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팔리는 땅을 비싸게 샀으면 시간이 흐르면 무조건 땅값은 복구가 되거든요. 하지만 영원히 안 팔리는 땅을 잘못 샀을 때는 대대손손 상속으로 이어지면서 재산세만 계속 납부해야 하는 불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땅나무 회원분들은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상 땅나무 강장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